포석정 입구에 내려보니 참 산문적이다. 은행나무는 잎을 서복이 내려놓고 잠잠하다. 사람을 많이 기다렸으나 찾는 이 없다는 표정이다. 이곳이 유명한 포석정이란 말인가.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선 포석정 정원은 다듬지 않은 도시의 작은 공원 같다. 한가한 사적지. 나무만 제각기 알아서 단풍 들고 또 단풍 내려놓고 있다. 나무들이 시절을 챙기는 것이 할 일 없어 보인다. 얼마 후 저 단풍마저 죄다 내려놓으면 참 머쓱해질 나무들. 역사를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 어느 사적지가 여기처럼 태평성대의 풍류와 비극적 학살의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던가. 이곳은 신라의 별궁터였고 포석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리라. 정원 한가운데에는 유상곡수가 남아있다. 돌홈 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고 그 위에 술잔을 띄워 그 잔이 자기 앞으로 떠내려 올 때까지 시를 읊어야 하던 연회 장소였다. 이 돌홈 속으로 흐르는 물은 100m쯤 동쪽에 있는 배상지에서 끌어왔다고 한다. 신라왕 중 헌강왕만큼 태평성대 아니 이곳에서의 호사를 누린 왕이 없으리라. 삼국유사에는 유독 그가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다. 그가 이곳에 행차하였을 때 남산의 신이 왕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 주변의 신하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왕만이 볼 수 있었다. 왕은 안타까워 몸소 그 춤을 추어서 신의 춤사위를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다. 신의 이름은 상심이었다. 어무상심 혹은 어무산신 춤이 있었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 혹은 상념무라고도 했단다. 헌광왕이 또 금강령에 행차했을 때도 북악의 신 옥도금이 나타나 춤을 추어 옥도금이란 춤이 생겼고, 또 동래전에서 연회를 베풀 때 지신이 나타나 춤을 추어 그 춤을 지백급간이라 불렀단다. 헌광왕이 처용을 데려왔는데 그의 춤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을 보면 헌광왕은 춤과 인연이 깊었다. 그 당시 산신이 춤을 추면서 부른 노래말에 지리다 도파도파 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많이 도망갔으므로 도읍이 장차 파괴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불길한 지리다 도파도파, 그것은 도읍의 파괴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 징조를 말한 것이다. 지리다 도파도파. 헌광왕의 춤이 저주의 씨앗이었을까? 신라 멸망의 저주는 이 헌광왕의 두 딸, 즉 신덕왕의 왕비 의성왕후와 경순왕의 어머니 계아태후를 거쳐 세 외손자 왕들에게 전해졌다. 즉 경명왕, 경혜왕, 경순왕이다. 그 저주를 두 왕이 크게 받았다. 한 분은 곧 55대 경혜왕이니 박씨왕이고, 다른 한 분은 곧 56대 경순왕이니 김씨왕이다. 둘은 이종 사촌간이 아닌가. 때는 경혜왕 4년 서기 927년 9월에 견훤이 80리 떨어진 영천까지 와서 신라군을 공격하더니 왕건의 구원병이 오기 전 그해 11월에 서울을 습격하였다. 경혜왕은 이때 왕비 후궁 및 친척들과 함께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견훤에 대한 경계심이 왜 없었겠는가. 그래도 연회는 흥겨웠으리라. 견훤이 성난 이리처럼 들이닥쳤다. 창졸간이라 임금은 왕비와 함께 후궁으로 도망쳤고,
친척과 공경대부 및 여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견훤은 재물을 모두 약탈하였고 임금을 잡아 협박하여 자살케 하고 왕비를 강간하였다. 또 부하들도 비와 첩들을 간강케 하였다. 견훤은 왕의 이종사촌 동생에게 임시로 나라 일을 맡게 하였으니 그가 바로 경순왕이다. 경순왕이 왕위에 올랐으나 이미 기울 대로 기운 나라를 무슨 방도로 구하겠나. 그는 결국 935년에 백성들을 다치지 않게 천연사직의 나라를 고스란히 고려에 바쳤다. 천인 공노할 견훤. 견훤은 왜 자신이 직접 새 왕이 되지 않고 경순왕을 세웠을까? 왜 또 그리도 포악하고 잔인했을까? 신라 왕실에 대한 첩첩이 쌓인 원한은 무엇이었을까? 견훤은 자신의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기엔 덕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까? 천년사직의 나라를 도륙하는 것은 일개 도둑의 행위임도 스스로 알았을까? 보석정 정원 구석구석에는 그때의 비극을 보았을 나무와 돌들이 많지만 다 말이 없다. 정원을 거닐어 보자. 회양목 곁으로 난 다듬지 않은 길, 그리고 작은 석교, 다 이 지방의 산천 그대로이다. 왼쪽으로는 남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있고 정원 안에도 실개천이 있다. 이곳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아니더라도 처연한 곳이고 처연한 곳에는 묵객이 실을 남긴다. 동경 잡기에는 고려 때 다녀간 이인로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시절의 관현 소리 결국 처연해져 목매슬 터 둥실둥실 황금 술잔 굽이굽이 흘렀다네. 이곳을 찾은 조선 성종 때 조위도 사라진 왕조의 슬픔에 사무쳐서 시가 만국의 비애에 절여 있다. 해몽령 위에는 시름겨운 구름이 엉기었고 소나무 바람소리는 오히려 천년의 슬픔을 띄었구나. 빈 벤치를 단풍나무 하나 내려보고 있다. 곧 벗어버릴 저 빨간 옷. 시와 추색이 넘치는 정원을 거닐었으니 이제 천년 전에 망한 신라가 조금씩 사무친다. 보석정에도 눈이 내렸다. 경주 지방에서는 눈이 없는 겨울이 많다. 눈이 오면 나무들은 그림자를 길게 빼서 누이고 겸연쩍어들 한다. 이 정원에 서린 만국의 한이 더 스산하라고. 유상곡수 위에도 내렸고 수백 년 고목 위에도 내렸고 멸망한 왕국 위에도 내렸고 슬픈 역사 위에도 내렸다. 보석정을 나서면 해몽령으로 가는 눈길이 유혹을 한다. 숲에는 조이 한자가 된다. 이 눈밭에 남산의 신 상심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는 왜 신기가 없어 헌강왕처럼 그 신을 못 볼까? 소나무 바람 소리는 여전히 천년 슬픔을 띄었고 부처님만 눈바람 맞으면서도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만 지으신다. 해몽령까지 눈 덮인 경치는 이제는 돌뿌리도 없는 잔잔한 역사일 뿐 지리다 도파도파를 중얼거려도 별단 저주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왕조의 뼈아픈 비에는 이제 세월 너머에 희미할 뿐 아무 일 없다는 듯 남산과 보석정은 지극히 산문적으로 세월과 노닥거리고 있다.